지난 7월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구조됐던 고양이는 40대 남성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 삼천 하천도로에서 수달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환경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의회가 아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접목해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조선 선비 문화를 주제로 새 단장을 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을 정도로 귀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수달이 차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인데요. 정착만으로는 수달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 길이 108cm에 몸무게 9.2kg, 어른으로 보이는 수컷 수달이 축 늘어졌습니다. 전주 삼천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된 건 오늘 아침 8시 반쯤, 냇가 바로 옆 도로에서였습니다. 수달 로드킬 사고가 이어지자 전주시가 이처럼 가드레일 아래쪽으로 철판을 대놨습니다. 도로 쪽으로 못 넘어오게 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수달은 이곳 수로를 통해서 도로에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펜스가 없는 틈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전주시도 고민입니다. 수달 보금자리를 따로 꾸리는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만 두 번째 로드킬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줄지 않아서입니다. 수달 보금자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만들어 놓기도 했고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주긴 하는데 도로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은 지자체 정책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들이 하상도로를 지날 때 여기에는 수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속도를 좀 줄이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달을 지키려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동참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완산학원 사학비리 관련 감사 결과가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설립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확인할 개별 사안이 많다며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게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징계와 인사, 횡령액 환수,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 한 마리가 구조된 일이 있었죠. 경찰 수사 결과 40대 남성이 사냥용 활로 고양이를 겨냥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주택가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지만 자세히 보니 머리에 뾰족한 물체가 솟아 있습니다. 당시 이 일대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머리에는 못과 비슷한 물체가 박혀 있어 못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만에 포획한 고양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미 한쪽 눈을 잃었고 몸엔 불에 그을린 듯한 화상도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두개골을 관통한 건 놀랍게도 3.3cm 길이의 사냥용 화살촉. 경찰이 전국에서 사냥용 활을 판매하는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끝에 찾아낸 용의자는 회사원 45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서 사냥용 활을 구매한 뒤 고양이를 겨냥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게 보기 싫었나 보죠. 그래서 쏴서 쫓아내려고 해서 쐈대요. 활을 겨눠서 그래서 앉아있는 고양이한테 쏜 거죠. 잔인한 학대 행위에 몸서리를 쳤던 동물보호단체는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는 정말 동물 학대 강화가 돼서 학대할 수 없게끔 좀 처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안이 전주시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요청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예산 1억 8천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만간 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의제 등을 논의한 뒤 내년 3월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완주에 있는 공공기관 화장실엔 높이가 낮은 곳에 옷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안한 게 바로 완주군 어린이의회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제안해서 실행되는 사업이 10건이 넘습니다. 정쟁에 발목 잡힌 정치권에게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에 있는 이 화장실은 옷걸이가 낮은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쉽게 가방이나 옷을 걸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은 옷걸이나 그런 게 높이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여기 화장실은 낮게 걸려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옷걸이가 높아 불편하다며 완주군 어린이의회가 개선을 제안했고 완주군은 곧바로 공공기관 화장실 350여 곳에 이처럼 낮은 옷걸이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이인데도 이런 어린이의 의견을 받아주는 완주군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너무 좀 기뻤어요. 뿌듯하고. 나무 위에 지은 이 트리하우스도 청소년 의회의 제안으로 설치됐습니다. 완주군은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3년 전부터 전국 최초로 의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20명 안팎의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교육과 문화, 환경 등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일요일 도서관 개관, 어린이 놀이터와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 등 아이들에겐 꼭 필요하지만 어른들은 잘 몰랐던 다양한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구색 맞추기식 운영이 아니라 실제 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주군은 해마다 2억 원씩 사업 예산도 배정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이뤄진 사업만 11개에 이릅니다.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군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군민이라는 소속감을. 미래의 완주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선거법 협상이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한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석패율제가 일부 중진 구제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대상자를 중진을 제외한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가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전주갑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김금옥, 김윤덕 예비후보에 이어서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50살 이범석 씨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남원 임실순창 선거구에선 박희승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이어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예비후보는 21명으로 전주 갑, 을과,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 4곳에서 가장 많은 3명씩 등록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이 조선선비 문화를 주제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부부 미술가들의 전시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제도 열립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돈독한 우정을 쌓았던 조선시대 선비 오성과 한음.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풍류를 즐기며 오늘만큼은 조선시대 꼬마 선비가 되어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이 석 달간의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 선비 문화를 주제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습니다. 전주의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체험물에서 아날로그적인 신체 놀이도 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선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그림 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아내의 그림. 표현 방식은 달라도 작품이 주는 포근한 느낌이 어딘지 모르게 닮았습니다. 부부는 화합해 서로 닮아 화목해진다는 뜻의 부부화의. 전시 이름처럼 서로 의지하며 작업에 매진한 5쌍 부부의 작품들은 모레까지 교동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낯설지만 청소년들 사이에 자리 잡은 도박이라는 소재로 사회 병폐에 일침을 가하고 넉넉한 형편이지만 사랑이 부족한 주인공 승호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시각을 담은 4편의 단편 영화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4곳의 영화 동아리 학생들은 전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1년 동안 영화계의 전문 지식과 기능을 익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기간 대회장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하서면에 하루 9,000톤의 물 공급이 가능한 장신 배수지를 짓기로 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신 배수지는 대회 이후 24,000톤 규모로 증설돼 관광 레저 용지가 있는 새만금 남측 지역 용수 공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전북에서는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단 1개 대회만 선정됐습니다. 반면 전남과 경북, 강원은 3개 대회, 경남도 2개 대회가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대회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와 남원시가 각각 2개 대회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원료 등을 생산하는 태경 SBC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으로 공장을 옮긴 태경 SBC는 국내 최초로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나노 이산화티타늄 개발에 성공해 군산에 양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나노 이산화티타늄은 그동안 일본과 유럽에서 전량을 수입해왔는데 이번 군산 공장 준공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66걸즈의 박예나 대표가 전북인재육성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16살 때 의류 쇼핑몰을 창업한 박 대표는 지난 2016년 5년간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해 도내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4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하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8도, 무주 진안 영하 7도, 전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